천간합이라는 것은 팔자에 인이 있는데 해생이 왔다는 것은 육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간에 병이 있는데 신사생 뱀띠를 낳았다면 이게 천간 음양의 뜻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봐서 대체로 그 아들 요소가 되고, 딸이 된다면 대체로 딸이 된다면 기질이 대체로 남성적인 요소가 강화되어 있는 습성, 특성 이런 거 한다 보면 됩니다. 그 사막과 육합이 거듭하여 있으면 그 해의 기운 따라 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해의 기운 여기에 이제 근데 대체로 그 관성이 예를 들어서 임일주의 경우에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해보면 요운 자체가 무토가 내처럼 어떻게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에서 좀 강화되는 흐름이죠. 이런 운동 속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이다 이러면 대체로 생남 되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왜 약하게 되냐면 식상일 때는 딸하고 섞여 있어요. 섞여서.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일 때 관성이 약화될 때 대체로 아들 기운이 점점점 약한 흐름 속에 주로 태어난다고 보고요. 인묘진이 대체로 좀 식상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볼 때는 요 해자축부터 식상이 관성을 갖다가 누르는 요소가 여기서부터 주로 강화되죠. 그래서 요 인묘진우는 식상이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어떤 과정하고 관성이 강해지는 과정이 섞이는 경우거든요. 요 경우에는 좀 확률적으로 태어나고, 주로 요 때에는 아들. 요때도 식상이 약해지고 관성이 남아있으므로 식상의 사슬 여기서부터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오는 기운이 오는데 주로 아들 기운이 되고, 요때는 딸 기운이 강화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관이 강해질 때, 강해지는 운동 속에 있을 때 대체로 생남, 그 다음에 관과 반대가 되는 요소가 강화될 때는 대체로 딸 기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사주의 오행이 고를 경우 육합이나 천간합에 의해 발생하는 자식이 아들이 된다. 그 발전에 어디든지 인이 있으면 돼지띠 자식이 오도록 한다. 육합에 의해서 발생한 자식은 딸이 되더라도 아들의 역할을 한다. 자, 남자를 기준으로 띠에서 반한살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평소에 수면을 취하면 아들이 온다. 이 반한살은 자기 남자마다 띠가 있죠, 그죠? 그 띠에 의해서 잠자는 머리 방향을 반한으로 삼아서 3개월, 6개월 정도를 잘 지키면 생남의 기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여아는 살이 되고, 살이 먼저 되고 남아는 뼈가 먼저 되니 부인이 임신하여 70일에서 80일 전후할 때 뼈가 되는 음식이나 약을 취하게 한다. 또한 남녀 자업법인데 여자가 남자의 왼편에서 수면을 취하면, 여자가 남자의 왼편이라는 것은 자 누웠다 요래 누운 겁니다. 지금 우리 볼 때는 이 사람은 왼손이죠. 이래가 누웠다. 남자의 왼편에 여자의 오른손에 대체로 이쪽이 이제 남자가 대체로 양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여자는 오른쪽이 이 양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요렇게 평소에 습성을 수면을 습관화하면 된다. 대체로 양기 중심이라는 뜻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딸아들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게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딸아들이 원래 안 정해져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태가 되는 순간에 이미 정해진다라는 거, 아직도 학문적으로 완전하게 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김일훈 씨라고 그 신약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요렇게 해서 되게 된다. 그다음 남자는 왼쪽이 양이 되니 수면 시 왼쪽 어깨를 땅에 닿게 하고, 이게 왼쪽이 대체로
땅에 닿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오른쪽에 땅에 닿게 수면을 습관을 만드는데 위에 습관에 마주보고 자게 되면 아들, 등을 쥐고 주로 자면은 딸,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경험적인, 그래서 뭐 논리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자법, 아들이 없는 무자의 예는 그 텍스트 뒤져보면은 책마다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팔자의 금한 순행 또는 여마토조, 또는 뭐 수다 모강, 물이 많은데 목이, 왕의 목이 뜬다는 거죠. 물 기운이 너무 많아서 목이 제대로 수의 생조를 받지 못할 때 이렇게 쭉 그 무자의 예 이렇게 해서 텍스트 나오네. 그건 텍스트로 참작하시면 될 거고, 남자 여자가 일반적으로 오행적인 요소가 대체로 고를 때에 저러한 요소가 일반적인 어떤 따라들 법이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연월의 경향성입니다. 남자의 경우 연월에 뭐가 발달되어 있으면, 연월에 대체로 관성이 발달했으면 대체로 생남이 빠르고, 그 다음에 연월에 발달이 안 되어 있고 일시에 관이 발달했으면 자식이 대체로 늦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 팔자도 마찬가지로 연월에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대체로 자식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일시에 있으면 대체로 아들이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자의 경우에는 인성으로도 딸을 본다는 거죠. 인성으로. 식상을 대체로 아들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정무정해서 관이 반가울 때, 관이 유정일 때, 남자의 경우에 대체로 생남. 또 관이 반대편에 대한 식상이 유정일 때, 유정이란 반갑다는 겁니다. 반가울 때 대체로 생녀가 빠르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또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이 유정일 때, 대체로 생남이 빠르고, 그 다음에 반대편이 되는 인성이 유정일 때 대체로 딸이 빠르다.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명에서 대체로 식상이 발달하지 못하면 대체로 자식이 좀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식상이 발달하지 못하면. 그래서 완벽한 방법은 뭐 아직도 그 고안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체외에 아예 딱 드러내 가지고 뭐 수정하는 그런 방법도 요새 최근에 고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은 주는 대로 놓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이미 부모와 부와 모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운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남자 여자의 경우에 남생물이 순서가 바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근데 세운의 영향 요소가 어느 걸 더 가세하느냐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운동 자체가 관이 강화된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반대편 글자가 강화된 흐름으로 가느냐, 이걸 중심으로 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편으로 그렇죠. 사주와 인체의 관계에서, 자, 한번 쭉 타이틀에 따른 그 기본적인 사주와 인체의 관계는 간지와 기후의 관계, 동일 간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동일 간지라 하더라도 극지방에 가까울 때의 봄하고, 우리가 봄을 뭐 인묘진이라 지지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인묘진이라고 일단 표현한다면, 똑같은 인묘진이라도 우리가 경도상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간지는 갖게 되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중위도 지방, 적도 지방의 인묘진은 작용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는 건강 요소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운육기라고 하는 것은 육기적인 요소, 육기라는 것은 대체로 전체적인 의미하고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이 타고난 인자 중심이냐, 인자 중심에서 나오는 건 체질론이죠. 체질론 중심.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타고난 인자가 아니고 외부적인 변화 요소다라고 보는 것이 주로 운기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운기 입장이 되는 거. 그렇게 요건 뭐 명리로 그들 비유하는 사주고 운기는 대운이고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원인이 더 많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고정론 입장이고, 고정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운기에 더 많은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변화론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의해서 더 많이 된다 했을 때, 이제 오운육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한 상태일 때 사실은 그 운기적인 입장이 많이 맞겠죠. 어떤 글자가 뭐 사천했다, 제천했다 이런 것에서 의해서 그것이 그 인체의 질병의 어떤 경향성을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시기가 오니까 어떤 질병이 다발하더라. 근데 요새 현대인들의 질병은 대체로 이런 운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많이 반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태어나더라도 대체로 어떤 데에 아파트라고 하는 뭐 주거 공간에서 겨울이 겨울인지 그 다음에 여름이 여름인지 오히려 여름에는 오히려 뭐 에어컨 많이 틀어가지고 오히려 뭐 냉방병 걸리고 할 정도로 겨울과 여름의 계절적인 어떤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게 생활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지 변화에 의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부여된 기운, 그 다음에 기후 이런 변화에 많이 노출이 안 되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의 병은 또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개별성. 왜냐하면 직업의 다양성 때문에 그 사람이 갖는 개별적 스트레스가 전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개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나 농촌이라고 하는 환경, 도시 농촌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운기적인 변화를 많이 희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시는 뭡니까? 불야성 그죠? 불야성. 밤에도 그냥 전부 다 뭡니까? 막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밤조들 있죠? 밤조. 밤조들 완전히 막 낮에도 그 불나방처럼 계속 다니면서 어이 대리 운전 대낮이다 대낮 하면서 이런 생활 환경이 아주 그 개별성을 많이 부여해버리기 때문에 질병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좀 영향을 많이 받고는 간지적인 영향, 기후적인 영향인데 이게 오히려 좀 더 요새는 그 사람의 개별성에 더 많이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죠. 요때 이제 보통 운기론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면 잘 이렇게 안 들어맞는 이유가 옛날에 그럼 이게 맞았으니까 그게 하나의 학문적 이론으로 정립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전부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 대체로 좀 순수했다. 그렇게 애들은 체면을 이렇게 싹 걸면 금세 걸리죠. 그래서 기운적인 변화에 그대로 좀 반응을 했는데 요새는 뭐 체면 걸면 체면이 안 걸리죠. 거꾸로 거는 사람이 막 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간지 요소, 그래서 이제 그 변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고정적인 요소에서 대체로 현대사회는 체질적인 요소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기후 차이에서 대륙하고 해양 기후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후와 기질, 기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기후는 또 인체에 그 사별적이고 개별적인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기질이 미치는 기질에 의해 피가 고기가 만들어지고 구성 요소들이 반응한다. 대충 답까지 막 위에 다 써놨습니다.
거기서 또 다음 천간의 의미 하는 것이 천간은 주로 이제 정신적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와 고기 재료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체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의 지지적인 요소에서 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지에서 천간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지지는 육체적인 요소인데 대체로 건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건 정신, 육체 다 영향을 주지만 기본 구성은 뭐가에 육체 중심. 육체는 뭐 분해하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피, 고기 속에는 대체로 뼈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의 다 막 99%가 99.9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거의 99.9가 피와 고기로 이루어져 있고 약 0.1%의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유해도 좋은 만큼 육체적인 요소, 지지 구성의 요소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적인 요소는 그 사람 지지가 대체로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지장간의 의미, 내장기관의 움직임, 정신적 요소, 육체적인 요소가 타협하는 방법. 지장간은 대체로 몸통 안에 천간과 지지의 조화력 이런 것들로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월일시에서 연은 두부, 월은 심장, 폐, 사지, 인후. 그 다음에 일은 내장, 신은 생식, 비뇨, 사지 이런 계통을 대체로 지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건 자표론에서 한번 했던 거죠. 그 다음 오행의 의미, 사주의 각 천간 지지 세력은 각 장부의 기능과 대소를 지배한다. 대체로 지지 중심이다. 이걸 머릿속에 두세요. 그 다음에 충합이고 충이 있으면 기능적으로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유사한 일을 하는 장부끼리 무리를 주게 되고 반드시 상충하면은 글자 중에 한 글자는 무력해진다. 그 뭐냐면 인하고 신하고 상충을 하면 처음에는 기능적으로 활발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더 활발해지다가 더 강해져서 어느덧 서로 너무 강해져가지고 서로를 양립 또는 병립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의 기운이 꺾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충의 작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가 하나씩 부사져 가지고 수술이라든지 인위적인 어떤 희생 요소를 만들어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대운의 지배력, 대운에 따라서 장부의 활동이 강화 또는 약화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흐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목이 왕성할 때는 뭡니까? 인체의 간담이 활발히 움직이게 되고 활발히 움직임으로써 다른 것이 약화되겠죠. 토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 비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여기 봄이 오면은 밥맛이 있다 없다? 밥맛이 없죠. 밥맛이 없다. 밥맛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것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수가 목에 의해 훼손되죠. 수가 목에 의해서 훼손되는 거죠. 봄이 오면서 수가 다음 기온이 오면은 자꾸 약해지니까 생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된장 맛이 봄 된장은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봄 된장은 짠맛이 거의 많이 빨려서 힘이 약화돼가지고 봄 된장은 억수 맛없습니다. 모릅니까? 전부 막 조미료 일갖고 막 대충 막 조미료 썼는 된장만 먹고 사니까 그렇죠. 실제 이제 된장을 겨울에 이렇게 쭉 우리가 이 장독대에 넣어가지고 된장에 넣었다가 봄에 된장을 뜨면 니 맛 내 맛도 없다 이러죠. 맛 없어요. 그게 이제 목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토 기운이 바로 약화되고 그게 의해서 약화되고 그 다음에 수가 모로 생해버렸으면 수의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짠맛에 해당하는 것이 초목의 전기가 전부 천지가 목 기운이 성해짐으로써 그 짠맛으로서 저장성을 확보했던 이게 튕겨나가 버려요.
그래서 장독에 그 된장 퍼본 맛이 없다고요. 예, 봄된장. 예, 니 맛 내 맛도 없다 이래가지고 할매들은 그거 아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기운이 강화되면 대운에서 강화되면 그 사람은 뭐가 토가 약화되고 수가 약화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 훼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금은 뭡니까? 가장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예. 금 자체가 목을 극하는 거지만 목이 강해지면서 금의 기운이 크게 약화돼 버리죠. 예. 그렇게 대운의 변화에서 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넘어가서 사주와 질병의 밀접한 관계하는 거 봐보죠. 네. 자, 밀접한 관계에서 첫 번째는 오행유무. 오행유무. 이렇게 건강에서는 주로 뭘 다루지 않는다? 육친을 별로 안 다뤄도 됩니다. 육친의 변화 요소를 많이 다루지 않는다. 뭘 다룬다고 해요? 오행 중심으로 보니까 공부하기 훨씬 쉽죠. 사주팔자를 운명적으로 다룰 때에는 뭐가 많이 필요했습니까? 육친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 오행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그대로 지배하니까 육친보다는 오행을 많이 보시라는 거죠. 거기에서 팔자의 일주와 상관없이 약한 천간이나 지지는 기능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 각 오행에 따라 변고가 온다. 목이 약하면 간담, 화가 약하면 심소, 심장은 소장, 토가 약하면 비, 금이 약하면 폐화대장, 수가 약하면 신장 방광의 병이 다발한다. 왜냐하면 약하게 타고났으니까. 오행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장부상으로 약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일주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왕성한 오행이 있으면 이것도 병이 된다. 오행의 장부에 해당하는 곳에 병이 다발한다. 즉 목이 왕성하면 뭐가 쓴다는 거죠. 쓴다. 이 써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사용한 기를 많이 써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많이 운용한다는 말이고, 쓰면은 뭐가 된다? 고물이 된다. 고물이 된다. 고물은 어떻게 해요? 재생이 잘 안 되죠. 재생이 어렵다. 그래서 강하게 타고난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고, 강하게 타고난 것이 훼손될 때, 그때는 제일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던 놈이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더 큰 탈이 나고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것도 결국 탈의 원인이 된다. 팔자에 없는 글자는 내부적으로 숨어서 활동하게 되면 처음에는 질병의 대상으로 작용하진 않지만 약한 글자는 오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무대 위에 올라오지 않은 팔자의 간지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칩시다. 이렇게 이런 간지일 때 목, 화, 토, 금이 없죠, 그죠? 자, 금이 드러나지 못했다는 거죠. 오행적으로 금이 빠졌다. 금이 빠졌을 때 이런 명조를 가진 사람이 어떻다고 해? 드러난 게 뭡니까? 인묘진 방합으로서 목이 왕성하고 수가 왕성하고, 그러니까 수왕, 모강, 금약인데, 금은 이제 지장론으로 보면 축중에 있는 신금으로 아주 약하겠죠. 그러면 무대 위에 올라와서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저것끼리 공차고 때리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언제 탈이 나냐면 금운이 왔다. 금운이 왔을 때, 자, 신금운이 오면 축중에 있는 신금이 나타나죠. 드디어 출현, 조연에서 드디어 이제 주연에 가까운 조연으로 활동하다. 그러나 활동을 하더라도 어떻다고 해? 끝나는 시점에 가면은 결국은 원래 약한 놈이 100m 달리 뛰면 뭐지 됩니까?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장렬하게. 원래 약한 놈이 나와가지고 무대 위에서 뛰면 결국 훼손되고, 오히려 안 드러났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별 탈 없이, 왜냐면 안 티 나오면 되니까, 숨어 있으면 되니까. 근데 티 나와가지고 강하게 써버리면 결국은 오히려 이쪽이 크게 훼손되더라, 그죠?
그래서 약한 장부는 드러나지 않은 건 저런 식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자, 지지 글자가 지니는 조수변의 한여에 대해서 다발하는 비행을 추천하는데 첨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체질을 구성하는 데는 그 영향력이 약하다. 첨가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 자체를 구성하는 데는 그렇게 영향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지지에 있는 것이 그 사람 무슨 성분, 피, 고기. 표현이 너무 그렇습니까? 좀 더 고상하게 할까요? 육체? 인간은 쪼개 보면 다 피와 고기라니까요. 실제로 인간은 약 2부를 쪼갤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과 고기로밖에 못 쓸 사람. 고기로 밖에 못 쓸 사람도 제법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피와 고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행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봐보십시오. 목화 토금수라 해서 풍열습조한 기운 자체는 저러한 기운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샘플을 많이 다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샘플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 한번 봐보세요. 건곤의 다음 페이지 걸 해볼까, 예? 다음 페이지 거를, 고의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밑에 있는 게 제일 일반적 성질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 기사, 신미, 의례, 정해. 기사, 신미, 의례, 정해. 그래서 지지에는 뭡니까? 해묘미 이렇게 해서 목이 강한 형태로 되어 있죠. 목이 강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목이 왕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일주로서 가장 자기한테 응해서, 일주가 다리 달라요. 목에 응해서 그대로 어떻게 뭘 많이 썼다. 목을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이 썼겠구나. 목을 도와주는 인자가 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 말년에 간암이 왔다 이랬죠. 예. 그래서 간을 많이 쓰면은 간이 고장납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뭘 많이 씁니까? 술을 많이 쓰면은 간을 많이 쓰게 되죠. 예. 당분간은 간이 붓고 그 간땡이가 우리가 붓다 하죠. 간땡이가 부으면은 간근짓을 잘해요. 그러다가 간이 붓다가 결국은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면은 베린다. 자, 많이 쓰면 베린다는 또 약한 거 한번 해봅시다. 저쪽에 다음 페이지에 가가지고 경일주가 약한 경우 곤명 두 번째 거 한번 위에서 두 번째 거 치질병으로 심하게 고생한다 봅시다. 무인 갑인 경인 무인 갑인 경인 갑신. 자, 여기 태어난 계절은 뭡니까? 봄에 태어나가지고 목이 5개나 되죠. 근데 금이 어떻게 해? 지지의 세력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목이 너무 강하죠. 목이 3개나 모여 있어서 목이 왕성하고 금이 아주 약한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금이 약하니까 어디에 장부상 폐, 대장에 탐나고 그 대장의 연장선상에 그게 있죠. 그래서 이제 치질병이 오더라는 거, 치질병. 이렇게 자꾸 쓰면은 고장이 나고 일간 요소가 아니라도 강하게 드러난 것에서 어떤 글자가 약하니까 약한 것이 일반적으로 병으로 드러났다가 뒷날에 강한 것을 또 많이 사용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더라고요. 또 목도 결국 뒤에 탈. 그러니까 이제 뭐 폐암 왔다가 대장 온다, 뭐 대장 왔다가 폐로는 뭐 이런 식으로 병도 하나가 망가지면 결국 다른 것도 쉽게 망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팔자 내에 약한 것은 항상 그렇게 탈이 잘 나더라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다 같은 내용들을 쭉 중심으로 써난 겁니다. 다 그 원리는 같으니까 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육친의 신체적 작용. 자, 이 육친 요소를 거의 쓰지 않고